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여성이고, 1살 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현재 친정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썰TV에 사연 보냈습니다. 제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기 부모님만 소중하게 대했던 전 남편을 고발하면서 시원하게 욕 한 방 날려주세요. 함께 욕해 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제 분이 풀릴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자만추 아시나요?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자만추를 꿈꾸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자주 가던 서점에서 운명적으로요. 서로 알게 모르게 호감을 키워가다가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주 만나면서 연인이 되었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나왔어. 이제 오면 어떡해. 애 보느라 힘들다고 일찍 와서 도와달라고 했잖아. 누구는 뭐 일찍 오기 싫어서 늦게 오는 줄 알아? 회사 일이 늦게 끝난 걸 나더러 어쩌라고. 적당히 눈치껏 마무리 짓고 나왔어야지. 그게 그렇게 쉽냐? 아니,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왜 이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당신 솔선수범해서 야근하는 사람 아니잖아. 얼마든지 일 조정해서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요즘 일 많아서 눈치 보고 있다고 몇 번 말해. 당신 말대로 그랬다가는 모가지 댕강이야. 애도 태어났는데 회사 잘렸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나만 부모니? 당신도 부모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같이 양육해야지. 어떻게 나한테만 일방적으로 떠넘겨? 내가 언제 또 떠넘겼다고 그래? 말 참 이상하게 한다. 나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야. 이리저리 치이고 눈치 보고 실적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당신이 알아?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회사에서 전장 치르다 왔으면 집에서만이라도 숨 좀 쉬자. 솔직히 당신은 육아휴직이라 집에서 편하게 애만 보지만 난 달라. 하루하루가 살아남기 위한 발악이라고. 누가 편하게 애만 본대?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내 꼬라지 안 보여? 다 늘어나서 여기저기 오만 거 묻힌 티 쪼가리 안 보여? 그뿐이야? 하도 토닥이게 해서 손목 보호대는 필수고 무릎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은 또 어떤데? 애 보는 것보다 일하는 게 100배, 1000배 나아. 나도 차라리 일하고 싶다고. 당신은 퇴근하면 끝이지만 난 퇴근이란 게 없어. 24시간 내내 애랑 씨름해야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한 번을 안 도와주니? 매번 회사 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한테 독박 육아 시키니? 나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애 낳고 보니 육아란 게 정말 못할 짓이더군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지만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 울음소리가 공포처럼 다가왔고 노이로제 걸릴 것만 같았죠. 잠은 고사하고 밥 한 술 뜨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이런 저를 나몰라라 했던 남편의 태도였어요. 대단하게 도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을 조금만 알아줬더라면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제가 집에서 편하게 애 낳아보면서 툴툴거리는 여자 취급하니까 더 열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잠도 못 자서 예민한데 남편이 기름을 부는 꼴이었어요. 참다 참다 폭발하면 남편은 미안하다고 며칠 제 눈치 보다가 다시 전처럼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산후 우울증인지 뭔지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복직을 결심했어요. 나 회사 복직할 거야. 뭐? 복직까지 아직 한참 남았잖아. 왜?
회사에서 그만하고 복직하래? 아니, 그냥 내 결정이야. 아, 지금 장난해? 그럼 애는 어떡하고? 어려서 어린이집은 불안하니까 애 봐주는 사람 구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낯선 사람한테 우리 애 맡기고 복직한다고? 이렇게 매정한 업무가 어딨어? 아직 어린데 엄마가 챙겨줘야지. 왜 다른 사람이 챙겨줘?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미안하지. 하지만 애를 위한 결정이야.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조금만 더 지나면 미쳐서 애고 뭐고 다 포기할 것 같아. 그래서 복직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과 잘 지내려고. 어차피 5개월 후면 복직인데 미리 복직해서 하루빨리 회사 일 적응하는 게 나아. 그래야 살아남지. 당신도 알잖아. 육아휴직하고 돌아온 여성들은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 난 절대 안 밀려나.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죽기 살기로 고생해서 딴 과장 자리를 내가 왜 놓쳐?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엄마가 뭐라 한 소리 하실 것 같은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솔직히 복직 결심한 계기 중에 당신 목도 있어. 내가 뭐? 그걸 몰라서 물어? 애 낳아놓고 나한테만 밀었잖아. 자기는 회사 출근해야 하니까 일하니까 이런저런 변명되면서 나한테 독박 육아 시켜놓고는 왜 이래? 어차피 5개월 다 채울 생각 없었어. 빨리 복직해서 흐름 익혀야 되고 무엇보다 당신 하는 짓이 괘씸해서 못 참겠더라고. 돌봐주는 사람 구해서 애 맡길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똑같이 일하니까 퇴근한 후에는 같이 애 볼 거고. 그래야 공평하잖아? 야, 무슨 애 보는 거 가지고 공평을 따지냐? 그래 뭐 회사 일도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당신 생각하는 게 너무 치사하잖아. 집에서 편하게 노는 사람 취급하면서 넌 혼자 애 봐도 싸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퇴근하고 온 사람 귀찮게 굴지 말라고 선 긋고. 난 그게 너무 얄밉고 괘씸해. 회사 일 마치고 육아일 잘 도와주는 남편? 바라지도 않아. 날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뭘 기대하니? 내가 내 살 길 찾아야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 마음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그러니까 난 복직할 거고 애 돌봐주는 사람 구할 거야. 그런 줄 알아. 남편에게 복직을 선언하자 남편은 뭐하러 그러냐며 구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따지고 나올 수는 없었죠. 쥐가 생각해도 제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만 애 돌봐주시는 분을 구했고 구하자마자 바로 복직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남편 고생 좀 하라고 없는 야근 만들어서 늦게 퇴근하곤 했습니다. 왜 이제 와? 애가 엄마 찾고 울고불고 난린데. 그게 뭐? 엄마 없어도 아빠랑 있잖아. 자기가 잘 달래야지. 그래도 아빠인 나보다 엄마가 낫지. 앞으로 되도록 야근하지 마. 일찍 들어와서 애 보라고. 당신 없으니까 나 혼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단 말이야. 왜 이래?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처럼?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야? 회사에서 야근하라면 해야지 별 수 있냐고.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둘이 부지런히 벌어야지. 내가 잘렸으면 좋겠어? 애 때문에 제대로 일 못한다고 눈밖에 나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그건 아니지만 퇴근하고 애 같이 보기로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야근하냐 말이야? 그러게 내가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얼마나 애를 안 봤으면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니? 귀찮게 전화나 하고. 언제는 나더러 편하게 집에서 쉰다며. 잠깐 2시간 애 봤다고 징징거릴 일이니? 난 24시간 애 보면서 시달렸는데? 그 말이 지금 왜 나와? 그래서 당신 뜻대로 퇴근하고 죽어라 애 보고 있잖아. 잠깐만.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나 골탕 먹이려고? 내가 자기인 줄 알아? 복직하고 그동안 떨어진 감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야.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겨우 따라잡는다고. 잘 알면서 왜 이래? 하여튼 당분간은 야근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당신이 고생 좀 해.
솔직히 일 분위기 익히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남편 골탕 먹이려는 마음도 없진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육아란 게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알 수 있으니 남편에게 주는 작은 벌이었죠. 자주 야근하고 느긋하게 집에 들어가면 애랑 씨름하는 남편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새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서 멍하니 절 쳐다보는 표정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겨우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정도였어요. 그쯤 되니 남편이 슬쩍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더군요. 내가 미안해. 뭐가? 그동안 혼자 애 보게 한 거 말이야. 당신 야근하면서 내가 애 보니까 알겠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 말이 맞아. 애 돌보는 것보다 차라리 일하는 게 100배, 1000배 나아. 내가 진짜 야근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야근하고 싶다고 차장님 바짓가랑이 잡고 싶어질 정도라니까. 며칠 동안 애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 당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난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편하게 쉰다고 막말해서 미안해. 당신이 나 원망할 만해. 앞으로는 당신한테만 떠넘기지 않을게. 정말? 그럼 약속한다니까.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하겠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우습게 생각했는데 애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니더라. 당신이 나한테 서운해할 만해. 제가 야근하느라 몇 주 육아에 시달린 남편은 자아성찰을 마치고 제게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지난날 무심하게 굴었던 본인을 반성하고 2번 다시 제게 떠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효과가 있었구나 싶더군요. 이래서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남편의 사과로 지난 감정인 눈녹도 사라진 저는 되도록 야근 없이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의 일이 몰아치면서 정말 야근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늦게 도착해서 서둘러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보이질 않고 거실에 낯익은 사람이 떡하니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어, 어머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니?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집에는 무슨 일로. 그이는요? 아이를 보고 있어야 할 남편은 보이질 않고 시모 혼자 아이를 안고 있는 꼴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표독스럽게 쳐다보는 시모의 표정에서 오만욕이 다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안방에서 나왔어요. 당신 왔어? 그런데 당신이 애 안 보고 왜 어머님이 애를 보셔? 내가 엄마한테 집에 좀 오라고 했어. 당신이? 애 보기 힘들어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지. 뭐? 아니, 뭐하러? 어머님 힘드시게. 그러게, 복직은 왜 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 아들한테 들으니까 너 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구만. 네가 그러고도 엄마라 할 수 있니? 이 피덩이 같은 애를 두고 일하러 가고 싶냐고. 나는 상상도 못하겠다.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새끼 걱정돼서 일은 뭐고 손에 안 잡힐 것 같은데 너는 어쩜 그리 천하태평이니? 가만 보니 너 정말 독하다. 어머니, 어차피 복직하는 거 예정된 일이잖아요. 조금 앞당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애는 돌봄 아주머니가 잘 봐주세요. 우리 애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랑 같겠니? 애한테는 엄마가 최고인 거야. 남이 아무리 잘해주면 뭐해. 옆에서 엄마가 챙겨줘야지. 그리고 너
툭하면 야근이다 뭐다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내 아들한테 다 떠넘기고.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오면 쉬게 해줘야지. 어떻게 애까지 보라고 하니? 애가 뭘 할 줄 안다고. 지 혼자 우는 애 달래가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을 거야.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을까. 아들 혼자 애 보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늙은 시어미가 이 시간까지 애 봐줘야 하니? 아휴, 무슨 일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일 지 혼자 다 하는 거야 뭐야. 너 하나 때문에 내 새끼랑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괜히 야근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남편 혼자 번 돈으로 우리 못 살아요. 저도 같이 벌어야죠. 그럼 다른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꼭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데? 그냥 순전히 네 고집이지. 너는 가정이고 애고 다 상관없는 애야. 오직 회사 일에만 미친 애라고. 남편이랑 애 있는 유부녀가 말이야. 무슨 일한다고 저리 설치는지 원. 하여튼 한 번만 더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알아서 해라. 내가 네 회사 찾아가서 일찍 퇴근시키라고 난리를 피울 테니까. 알겠어? 시모는 제게 잔뜩 역정내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시모한테 한바탕 오만 욕을 듣고 기분이 상한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 2차전을 벌였어요.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그런 연락은 왜 해? 아, 그럼 힘든 걸 어떡해. 야, 솔직히 나도 사람이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다음날 또 일하러 나가지. 이건 뭐 퇴근하고 들어와서 또 일해야 돼. 퇴근이라는 게 없다고. 그래서 돌봄 아주머니 시간 더 연장한다고 했잖아. 싫어. 불편해. 낯선 사람이랑 집에 있는 거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그리고 몇 시간 추가로 애 봐주는 거 뭐 공짜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애 보게 하는 게 말이 되니?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나만 괜히 욕먹었잖아. 괜히 욕먹기는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구만. 뭐? 뭐하러 일찍 복직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고. 당신이 애 보면 될걸.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얼마 전까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나 혼자 애 보게 해서 미안하다며. 뼈저리게 느꼈다고 사과했잖아. 그런 사람이 뭐? 내가 복직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고? 다시는 혼자 애 보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아, 그래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 내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에 오라고 난리를 치기로 했어? 뭘 했어? 내가 오죽 힘들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했겠냐? 넌 하나뿐인 남편 불쌍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미안해 했을 거야. 엄마한테 한 소리 듣게 한 건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좀 살고 봐야 하지 않겠냐? 퇴근하고 애 보느라 맨날 피곤함에 쩔어서 다음날 업무에 차질 생길 정도야. 이러다 나 잘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혼자 독박 육아시키지 않겠다는 말 지킬 거야. 대신 당신도 지켜. 나한테 다 떠넘기지 말라고. 최대한 야근하지 말고 일찍 퇴근해. 나도 그럴 테니까. 공평하게 번갈아 가면서 애 보자고. 안 그러면 나 계속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할 거야. 야, 너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래? 누가 보면 지 혼자 애 다 본 줄 알겠네. 나 올 때까지 길어야 3시간이야. 고작 3시간 봐줘놓고 뭐 그리 당당해? 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니? 어서 와라 반겨주기는커녕 애부터 들이밀잖아. 넌 고작 3시간이지만 난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 해봐.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너 한 번만 더 어머니 불러서 애 보게 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아, 그럼 어떡하라고? 힘든데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야? 힘들어도 네가 봐. 아빠잖아. 난 다음날까지 애보다 출근하는데 고작 3시간 봐주면서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나 분명히 경고했어. 앞으로 또 어머니 불러서 나 한 소리 듣게 하면 그날로 짐 싸들고 집 나갈 거야. 알겠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지가 언젠데.
시모 불러서 괜히 사람 혼나게 만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태도에 열이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으름장 났어요. 우린 부모고 서로 애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이죠.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도 퇴근 후에는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애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새끼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칠 정도인가요? 도무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난리치고 경고했더니 그 뒤로 시모를 호출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될 수 있는 한 야근을 피하고 빨리 퇴근해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급한 일로 주말에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남편이 난리를 치더군요. 평일 내내 퇴근해서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까지 나더러 애 보라고? 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언제는 당신한테 독박 육아 시키지 말라며. 넌 왜 나한테 독박 육아 시키는 건데? 내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잖아. 일이 그런 거 어떡해. 나도 출장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 가능하면 다른 사람 보내고 싶은데 갈 사람이 나밖에 없어. 회사에서 가라는데 가야지.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대신 최대한 일 빨리 마치고 얼른 올라갈게. 그때까지만 당신이 고생 좀 해줘. 대신 일요일은 당신 애 보지 말고 푹 쉬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이해해주라. 응? 누구는 주말에 안 쉬고 싶은 줄 아나. 좋아서 출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제 마음 하나도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독박 육아 시키지 말라고 남편에게 한 말이 있어서 더 큰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시모가 와서 애 봐주는 일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은 고작 3시간 봐주는 거지만 저는 밤새 잠도 잘 못 자고 애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라고 했더니 더 이상 딴 말 못하고 깨갱거리더군요. 내심 미안했는지 새벽 중간중간 우는애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번 출장권으로 뭐라 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따지고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일요일은 제가 더 많이 애를 봐줄 테니 푹 쉬라는 말과 함께 출장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때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엄마야. 지금 집에 있니? 아니, 나 출장 왔어. 어머, 그러니? 난 집에 있을 줄 알고 반찬 주러 왔는데 미리 전화하고 올 걸 그랬다. 주말이라 당연히 집에 있을 줄 알았네. 반찬? 힘들게 뭐하러. 안 그래도 된다니까. 아유, 이까지 반찬 만드는 게 뭐 힘들다고. 일하랴 애보랴 네가 더 고생이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래서 어떡하니? 난 괜찮아. 그나저나 이제 반찬 그만 만들어줘도 돼. 내가 뭐 애도 아니고 괜히 엄마 힘들게. 아, 엄마는 괜찮대도.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 만드는데 힘든 어미가 어디 있다고. 그나저나 집에 이서방 있니? 없으면 비밀번호 알려줘. 엄마가 들어가서 반찬 냉장고에 넣어놓고 갈게. 아, 집에 그이 있어. 내가 전화해 놓을게.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얼굴도 못 보고 가서 어떡해. 미안해, 엄마. 나중에 남편이랑 애 데리고 집에 한번 들를게. 아유,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몸이나 잘 챙겨. 그럼 나중에 또 전화하자. 전화를 끄는 저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 냉큼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방문 소식을 알렸죠. 여보, 엄마 지금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가는 중이셔. 장모님? 갑자기 왜? 당신도 없는데. 우리 먹으라고 반찬 이것저것 만들어 오셨나 봐. 나 집에 있을 줄 알고 올라오셨다네? 당신이 문 좀 열어드려. 그리고 애 보느라 힘들겠지만 뭐라도 대접해 드리고. 그래도 우리 주려고 힘들게 반찬 만들어서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 참, 엄마 갈 때 터미널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아유, 애 보는데 내가 어떻게 데려다 드려.
그럼 택시라도 대신 잡아드려. 택시비 챙겨드리고. 안 그래도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우리 주려고 반찬 만들어서 그 먼 거리 힘들게 버스 타고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지. 나 곧 미팅 들어가니까 모셔다 드리기 힘들면 꼭 택시라도 잡아드려. 알겠지? 전화로 남편에게 엄마를 잘 챙겨달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대신 터미널까지 모셔드리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택시라도 꼭 잡아드리라고 귀 아프게 못 박은 뒤 부랴부랴 미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정도에 집에 도착했어요. 여보, 미안해. 많이 늦었지?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길이 많이 막혀서 지금 도착했네. 애 보느라 힘들었지? 아우, 야, 말도 마. 종일 애 보느라 온몸이 다 쑤신다. 고생했어. 참, 엄마는 잘 가셨어? 미팅이 늦게 끝나서 전화 못 드렸어. 주무실 것 같아서. 걱정 마. 잘 가셨으니까. 택시 잡아드린 거지? 아이, 알아서 잘 모셨다니까. 내가 택시보다 더 좋게 모셔드렸어. 당신이 하도 신신당부해서 신경 썼다고. 그래? 고마워.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게. 토요일 내내 혼자 애 보고 친정 엄마까지 챙겨준 남편이 고마워서 저는 서둘러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애 보는 일을 교대하고 일주일 내내 남편 보고 쉬라며 저 혼자 애를 쭉 돌봤어요. 남편이 고생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친정엄마를 잘 챙겨줘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하루만큼은 남편이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쉴 수 있게 배려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정아빠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빠다. 지금 일하냐? 일하는 중이에요. 괜히 바쁜데 전화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네 엄마 말이다. 며칠 전에 반찬 주러 너희 집 갔잖니? 그때 이 서방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네 엄마는 괜히 애들 싸운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전화했다. 네? 그게 무슨... 혹시 그이가 터미널까지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물론 모셔다 드리면 좋지만 애 보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도 잘 아시면서. 대신 그이가 택시 잡아드렸잖아요. 그걸로 엄마가 뭐라고 하세요? 택시 잡아줬으면 내가 뭐라고 하진 않지. 택시는 고사하고 버스 타고 가라고 네 엄마한테 5천 원 줬다더라. 네? 5천 원이요? 아빠의 말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잘 모셨다고 큰 소리 쳤는데 버스 타라고 5천 원을 줬다뇨.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아빠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까지 털어놓으셨습니다. 너희 먹이겠다고 힘들게 반찬까지 만들어간 사람한테 애 봐달라고 했다더라. 그래, 물론 힘들면 애 봐달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서방 그게 네 엄마한테 애 맡겨놓고 방에서 컴퓨터 게임하다 실컷 낮잠까지 잤다는구나. 그동안 네 엄마는 애 귀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돌봤다는데 내가 기가 차서 가뜩이나 허리 안 좋아서 무리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 말이야. 네 엄마 며칠째 한의원 다니면서 침 맞고 있어. 그런데 고작 5천 원 주면서 버스 타고 가라고? 너희 집에서 터미널까지 택시비가 얼만데 겨우 5천 원이 뭐야?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면서 애 봐준 사람한테 버스 타고 가라니. 이 서방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냐? 아빠의 말에 너무 놀라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했죠. 저한테는 분명 잘 모셨다고 했는데 정말 5천 원만 건네주고 버스 타라고 한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먼 거리를 온 장모한테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나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친정엄마 일을 캐물었어요. 당신 나 출장 간 토요일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했어? 아, 그거 어.
뭐? 왜? 장모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하셔? 참, 그거 좀 봐준 게 뭐라고. 뭐라니? 당신 엄마 허리 안 좋으신 거 몰라? 원래 나이 드신 분들 다 허리 안 좋아. 우리 엄마는 뭐 허리 좋은가?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애 봐달란 소리를 할 수 있어? 당신은 게임하고 실컷 낮잠 잤다며. 그러면서 나한테 애 보느라 고생한 척했니? 일요일 보란 듯이 쉬기까지 하고? 아니야. 장모님 그렇게 오래 애 안 보셨어. 내가 무슨 하루 종일 맡긴 것도 아니고. 온종일? 네가 게임하고 낮잠 잘 동안 엄마는 아픈 허리로 애 보시다가 막차 시간도 놓치셨어. 그런 사람한테 버스 타고 가라고 5천 원 드렸다며? 너 때문에 엄마는 아빠가 데리러 오실 때까지 터미널에서 기다리셨대.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우리 먹이겠다고 고생해서 먼 거리 온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접할 수가 있어? 내가 부탁했잖아. 바래다 드리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택시만이라도 잡아달라고 신신당부했잖아. 아, 나는 막차 시간 놓친 줄 몰랐지. 장모님은 그걸 왜 말씀 안 하셨대? 네가 하도 잘 자길래 못 깨우셨단다. 엄마한테 애 맡겨놓고 넌 잠이 오니? 아이, 알겠어. 미안해. 내가 따로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할게. 내가 오죽 힘들면 그랬겠냐? 마침 장모님 오신 김에 구세주 같아서 부탁드린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네. 장모님이 사위 좀 도와줄 수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뭐? 아,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싶다니까 당신이 생신상 좀 차려드려. 돈 아끼지 말고 비싼 거 팍팍 사. 돈은 내가 다 줄 테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라고. 알겠지? 부탁 좀 할게. 저는 엄마 일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 죽을 지경인데 남편은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시모 생신상을 거하게 차리라고 하더군요. 무슨 변명이든 사과든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뭐라고 실컷 떠들어도 분이 안 풀릴 지경인데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니 화를 넘어 오만정이 다 털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걸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살기 싫더군요. 단번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남편에게 거침없이 이혼하자는 말을 날렸을 때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저리 쉽게 결정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이혼을 결심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홀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제가 당한 것과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엄마 생신인데 음식 안 해? 생신상 차려야지. 걱정하지 마. 미리 다 준비해놨으니까. 어머니 오시면 바로 차리기만 하면 돼. 뭐? 준비하는 거 못 봤는데 그새 준비를 다 했다고? 그렇다니까. 그나저나 어머니는 언제 오신대?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손주 보고 싶어서 일찍 오신대. 그래? 잘 됐네. 슬슬 데워야겠다. 거실에 큰 상 펴놓고 수저 좀 놔줘. 나머지는 내가 준비할게. 제 말에 남편은 부랴부랴 큰 상을 꺼내서 펼치고 수저를 놨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주방을 거닐며 시간을 때웠죠. 그러자 남편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모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냉장고에 넣어놨던 떡볶이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그리고 그릇에 담아 상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시장하시죠? 생신이시라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서 드세요. 떡볶이를 본 남편과 시모는 얘가 지금 미쳤나?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런 거네 오래. 엄마 시장하실 텐데 당장 상 차려. 장난 그만 치고. 장난 아닌데? 뭐? 생신상 차리라며. 그래서 차렸잖아. 진짜
이 떡볶이가 다야? 당신 미쳤어? 엄마 앞에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어쩐지 생신상 차린다고 부산 떨어도 모자랄 판에 여유롭게 있더라니. 너 왜 그래? 나한테 뭐 불만 있냐?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그래서 이깟 떡볶이로 시위하는 거야, 뭐야? 시위하는 거 아니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구는 거야. 아니다. 너보다 더 잘 대접하나? 하긴 네가 한 짓에 비하면 난 양반이지. 뭐라고? 이거 내가 여기 시장 앞에서 산 떡볶이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준 5천 원 기억하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천 원어치만 샀어.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시모 생신상까지 차리는 며느리가 어딨니? 나 정말 착하지 않아?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당신 진짜 미친 거야? 엄마 생신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 네가 아주 생신날 혈압 올라 죽게 할 작정이구나. 시어미 앞에서 버릇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고, 아주 시어미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만. 나한테도 이러는데 내 아들한테는 오죽할까? 당장 이 떡볶이 집어치우고 죄송하다고 하지 못해?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 아들도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 안 했거든요. 뭐야? 네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사돈한테 사과해? 어머, 모르셨어요? 어머님 아들이 제대로 버릇없게 군 거? 글쎄 우리 주려고 반찬 만들어서 먼 길 오신 친정 엄마한테 대신 애 봐달라고 하고 지는 실컷 게임하고 낮잠 쳐 잤어요. 그래서 엄마는 터미널 버스 놓쳐서 아빠가 데리러 오셨고요. 그뿐이에요. 허리 안 좋은 우리 엄마 애 보느라 무리하셨어요. 아직도 병원에 침 맞으러 다니신대요. 그런 사람한테 5천 원 주면서 터미널까지 버스 타라고 가라고 했다네요. 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직접 터미널까지 모시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택시 한 대 잡아주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장모 막차 시간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지 쉬고 싶은 대로 실컷 쉬면서 부려먹고 돌려보냈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 남편 뭐 이쁘다고요. 당연히 저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굴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깨우치지 못하거든요. 제 말에 시모는 할 말이 없는지 헛기침을 몇 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생각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아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이게 다 네가 빨리 복직해서 그런 거야. 막말로 네가 복직 안 하고 집에 있었으면 그럴 일 생겼겠니? 그래서 그 모든 게 제 잘못이다. 이건가요?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네요. 이 와중에 못난 짓한 자식 편들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따끔하게 혼내셔야죠. 저는 제 아들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저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잘못한 걸 깨우치도록 돕겠어요. 그게 엄마 아닌가요? 하긴 어머님이 진짜 그러셨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은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미련 없이 이혼하려고요. 우리 부모님께 저런 사위 두게 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 통해서 이혼장 보낼 테니까 순순히 합의해. 괜히 구질구질하게 소송까지 가게 하지 말고. 참, 애는 내가 키워. 너처럼 인성 바닥난 아빠 밑에서 키우게 할 수는 없거든. 매달 위자료랑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 다른 돌봄 아줌마 구할 거니까. 야, 너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아니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이러는 건데. 우리 엄마도 애 봐주신 적 있잖아. 그럼 장모님도 애 한번 봐주실 수 있는 거지. 넌 말귀를 못 알아먹니? 누가 애 봐준 거 가지고 이래? 그래, 네 말대로 애 봐주실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한 네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넌 지금까지도 네가 뭘 잘못한 줄 모르나 보다. 그딴 막말 내뱉는 거 보면.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아마 나보다 더한 욕 뱉어줄걸? 마음 같아서는 네 뺨을 때리고 또 때리고 싶지만 내 손 더러워지기 싫어서 참는 거야. 생신인 네 엄마 앞에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나 그만 건드려. 지금도 간신히 참고 있는 거니까. 아이 진짜 그만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사위가 장모님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하냐?
그리고 난 막차 시간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지.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장모님이 먼저 막차 시간 있으니 빨리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랬겠어? 따지고 보면 내 잘못만 있는 건 아니잖아. 장모님도 잘못하신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며 따지는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한 대 때렸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간신히 참고 있다고? 넌 정말 매를 버는 타입이야. 내가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계속 넌 이 꼴이겠지? 자기가 뭘 잘못한 줄 하나도 모르고 말이야? 그럼 됐어. 어차피 이혼하기로 결심한 마당에 내 입 아프게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니? 다 부질없지. 쓰레기 같은 변명 그만하고 깔끔하게 도장 찍어. 그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저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자는 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짐은 미리 챙겨서 차에 실어놨기 때문에 아이만 안고 집을 나왔죠. 그날 이후 회사에 잠시 연차를 내고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이혼을 진행했는데 남편은 툭하면 연락하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어요. 더 이상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 공간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 경멸스러울 만큼 그 인간이 너무도 싫었어요. 제 뜻이 확고하자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애는 절대 못 뺏긴다며 시모가 난리쳤습니다. 그렇게 우린 구질구질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다행히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가질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은 제가 일하는 동안 돌봄 아주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라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었죠. 앞으로 혼자 아들을 키우며 헤쳐나갈 일이 많겠지만 이혼한 걸 후회하지는 않을 듯 싶네요. 우리 모자의 앞날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